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많은 또 일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정신의학 분야 또 법 제도 문제도 여러 가지 일 하시다 보니까 뭐 진료도 보셔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 또 학회 일도 하시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 홍 교수님의 정신 건강 이건 어떻게 잘 돌보고 계시고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앞뒤를 잘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지 의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도 굉장히 우울한 경험들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뭔가 이 발표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극복이 돼서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해지긴 했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불안이나 또는 우울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사실 제 자신한테 도움이 됐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삼성 헬스 앱을 거의 매일 몇 번씩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나 보고 하루에 적어도 10,000걸음씩은 꼭 걸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고요. 한 7, 8년 전서부터는 많이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좀 몸살이 날 정도로 이제 운동을 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해서 체력을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어떤 일을 할 때 피로감을 좀 덜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잘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원들을 뽑을 때는 항상 저랑 가장 좀 의사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요. 또 직원들 같이 일할 때는 의사소통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요. 그분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게끔 해서 오히려 이제 그걸로 생기는 오해를 예방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일할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신앙심 별로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결혼한 후에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지금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신앙심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 종교 생활이 실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어떤 내세에 대한 믿음들이 어떤 현실에 대한 고통을 갖다가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정말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골고루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살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다른 식구들에게도 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뭐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왔고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또 이렇게 조언을 하면 소위 무슨 요즘에는 다 꼰대들의 이야기로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세대 간 단절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요. 혹시 청년들에게 어떻게 건강하게 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나 또 우울증 정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사이 결과를 보면 다른 세대랑은 달리 20대 특히 이제 남성들의 우울증이나 또 정신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약간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이 사회는 꼭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 사회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제 현세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나도 남들만큼
누리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매우 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그걸 통해서 남들한테 이제 떵떵거리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마치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현세적인 것들만으로는 사실 너무 사람들이 관계가 피곤해지고 또 고난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세적인 것들과 함께 약간 또 다른 좀 미래지향적인 또는 내세적인 여러 그런 가치관들과 함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만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겪게 되는 이런 좌절감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세대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옷을 뭘 입었는지, 또 뭐 가방을 뭘 들고 다니는지, 걔가 뭘 먹었는지, 뭐 등등 이런 소소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런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누가 뭐 했다고 하면 이제 다 따라서 해야만 좀 그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것처럼 집단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뭐 영화를 봐도 뭐 누가 봤다면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압박이 심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이런 서로 간을 너무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런 문화들은 사실 우리가 좀 더 집단적이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그 나름대로 어떤 장점을 받아들이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변화를 갖다가 있어야만 이 젊은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젊은이들은 이제 SNS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SNS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SNS를 어떤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서로 간에 좋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매우 낮아지는 데 비해서 어떤 친구를 좀 더 관계를 개선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남들이 어떻게 사나 나랑 비교할 목적으로 많은 시간 SNS를 보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가장 심한 그런 군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SNS를 활용할 때도 자기의 건강에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만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자신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 많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